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정말 깊숙이 들어가 볼 문제. 이게 정말 뜨거운 논쟁거리죠? 바로 서울 세운 4구역 재개발입니다. 이게 그냥 뭐 건물 하나 새로 짓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20년 넘게 묵은 갈등에다가 뭐 이해관계가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게 그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정말 코앞에서 벌어지는 일이라 더 그렇죠. 그러니까요. 한쪽에서는 아니 20년 넘게 기다렸다. 이제 재산권 행사해야 한다. 이러고 있고 다른 쪽에서는 아니다, 이건 천년 역사의 경관이다, 절대 지켜야 한다,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여기에 뭐 법적 해석 문제, 또 정치적인 어떤 힘겨루기, 이런 것까지 막 얽히니까,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보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안개 속이죠. 자, 그래서 오늘 저희랑 같이요, 이 첨예한 갈등의 진짜 속살을 한번 파헤쳐 보시죠. 도대체 뭐가 핵심 쟁점인지, 또 각자 어떤 얘기를 하는 건지, 그리고 우리는 이걸 어떻게 봐야 할지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옆에서 꼼꼼하게 핵심 놓치지 않도록 같이 가볼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제일 먼저 딱 부딪히는 게 역시 그 높이 문제인 것 같아요. 서울시가 마지막에 확정한 계획 보니까 종로 쪽은 한 99m, 그리고 청계천 쪽은 이게 142m까지 올릴 수 있게 했던데. 네, 종묘 담장에서 불과 180m 거리인데요. 180m요. 꽤 가깝네요. 그렇죠. 바로 그 142m라는 숫자, 이게 이제 갈등의 뇌관이 된 셈입니다. 일단 개발을 추진하는 쪽, 그러니까 토지주들이란 서울시 입장은 명확해요. 이게 사업이 20년 넘게 그냥 표류했잖아요. 네, 20년. 그러면서 쌓인 금융 비용, 이게 부채가 무려 7,25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7천억이 넘어요. 와. 네. 그러니까 이 엄청난 빚을 해결하고 또 최소한의 사업성이라도 좀 확보를 하려면 지금 계획된 이 높이의 개발이 어쩔 수 없다, 불가피하다, 이런 주장인 거죠. 사업성 확보 차원에서. 네. 게다가 뭐 지금 그 부지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뭐 폐허나 다름없거든요. 정말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이걸 그냥 깔끔하게 개발해서 도시 미관도 좀 개선하고 또 개발 이익 일부로는 남산이랑 종묘에 있는 녹지축 만든다거나 이런 공공기여도 할 수 있다, 이런 논리입니다. 근데 반대쪽 목소리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종묘의 그 가치? 이걸 엄청 강조하던데요? 그렇죠. 종묘가 그냥 뭐 오래된 건물이 아니다. 조선 왕조 재래의식, 음악, 그리고 이걸 다 품고 있는 그 주변 경관까지 다 합쳐서 그 탁월한 보편적 가치, OUV라고 하죠. 이걸 인정받은 세계유산이라는 점을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OUV, 탁월한 보편적 가치. 네. 그래서 140m짜리 건물이 딱 들어서면 이 OUV, 특히 종묘에서 바라보는 그 하늘 모습, 산의 모습 같은 역사적인 경관, 또 시각적인 조화, 이런 게 영구적으로 훼손될 거다, 이런 우려가 지금 매우 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눈에 보이는 건물 높이 문제가 아니라 종묘가 가진 어떤 무형의 가치, 신성함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이군요. 그 OUV라는 게. 맞습니다. 세계유산 전문가들이 딱 그 부분을 걱정하는 거예요. 종묘는 그냥 건축물만 찍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계속 이어져 온 재래, 재래악, 그리고 이걸 다 감싸는 어떤 신성한 공간, 자연 경관, 이 전체적인 가치를 인정받아서 세계유산이 된 거거든요. 총체적인 가치. 네. 그런데 바로 앞에 140m 넘는 현대식 건물이 떡하니 들어서서 시야를 가리고 그 역사적인 스카이라인을 해친다, 이러면 이건 종묘 OUV의 핵심 요소, 특히 그 재래 공간으로서의 어떤 존엄성이나 경관적인 가치를 직접적으로 침해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거죠. 이 높이 논쟁 뒤에는 근데 그 20년이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이게 정말 긴 시간인데 토지주들 입장에서는 정말 피말리는 시간이었겠어요. 그렇죠. 재개발만 진짜 바라보고 기다렸는데 들리는 얘기로는 매달 나가는 이자만 20억 원이 넘는다고 하니까. 한 달에요? 20억이요? 상상하기가 좀 힘드네요. 네, 그 고통이 정말 크겠죠. 그래서 이 토지주들은 아니 왜 우리가 세계유산 영향평가 그 HIA라는 거, 그런 추가 절차 때문에 또 기다려야 되냐,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거고요. 또 다른 절차가 생기는 거니까. 그렇죠. 20년간 사업 지연돼서 입은 손실, 이거 책임까지 묻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한테는 HIA라는 게 그냥 또 다른 지연 요인, 이렇게 비춰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게 바로 20년간의 생정 실패다, 이 부분이더라고요. 어떤 도시계획 전문가 분석 보니까 되게 날카롭던데? 네, 어떤 내용이었나요?
그러니까 시장이 바뀔 때마다 개발했다가 보존했다가 정책 방향이 계속 왔다 갔다 일관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 그 사이에? 네. 그러면서 토지주들 고통은 계속 커지고 도심 한복판은 그냥 슬럼처럼 방치되고 이게 뭐랄까 예견된 문제를 행정이 키워왔다 이런 비판인 거죠. 결국 그 현재 142m 논란이나 7,250억 원 부채 문제, 이게 다 그 행정 실패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군요. 네, 그렇죠. 직접적인 결과물이다. 아, 그러면서 또 법적인 쟁점이 여기서 또 복잡하게 얽힙니다. 맞아요. 법 문제. 핵심은 서울시가 원래 그 문화재 보호구역 밖의 개발을 규제하는 자체조례 조항이 있었는데 이걸 삭제했어요.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대법원이 절차상으로는 위법이 아니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거죠. 아, 절차상으로는 오케이. 네. 그래서 서울시는 이 판결을 딱 근거로 이제 법적으로 문제 없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사업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러면서 막 속도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법률 전문가들은 그 대법원 판결 의미를 좀 다르게 해석하는 것 같던데요. 좀 신중하게 봐야 한다. 맞아요. 그러니까 대법원이 인정한 건 조례를 개정한 그 행정 절차 자체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142m 높이의 개발 계획 그 내용 자체가 타당하다거나 정당하다고 인정한 건 아니다, 이런 분석이에요. 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서울시가 사업을 추진할 권한은 확인해 줬는데 그렇다고 그 계획이 뭐 종료 가치를 훼손 안 한다거나 이게 최선이다 이런 의미는 아니다.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권한은 있지만 정당성까지 보증한 건 아니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보면 헌법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가입한 세계유산 협약이 있잖아요. 이게 국내법하고 똑같은 효력을 가져요. 아, 협약도 법이군요. 네. 근데 서울시 조례는 이 협약보다는 아래에 있는 하위 규범이죠. 그렇죠. 따라서 조례 개정 절차가 합법이라고 해서 더 위에 있는 상위 규범, 즉 협약에서 명시한 세계유산 보호 의무, 이걸 다 안 해도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법리적인 해석도 상당히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이 실체적인 의무 이행을 다 보장하는 건 아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또 하나 계속 나오는 얘기가 그 1995년에 종묘 등재될 때 서울시가 유네스코에다가 고층 건물 안 짓겠다 이렇게 약속했다는 주장이 있잖아요. 이건 뭔가요? 아, 네. 그 약속이 정말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형태로 있었고, 또 법적인 구속력은 어느 정도인지,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명확하지는 않군요. 네. 일부에서는 뭐 명확하게 문서화된 증거가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있고요. 설령 뭐 명문화된 약속이 없었다고 쳐도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건가요? 그렇죠. 1995년에 뭐 서류상 약속이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은 세계유산협약 가입국으로서 종묘의 그 OUB,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보호해야 할 지속적인 국제법적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특정 시점의 약속 유무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 지속적인 의무다. 네. 그래서 세계유산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국제적인 표준 절차인 그 세계유산영향 평가, HIA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그 HIA라는 게 단순히 뭐 개발 찬성, 반대 이렇게 투표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 그럼요. 전혀 아닙니다. HIA의 목적은 종묘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개발이 가능한 그 수용 가능한 변경의 한계, 이게 어디까지인지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로 찾아내는 과정이에요. 아, 한계를 찾는 과정.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 절차를 그냥 무시하고 개발을 강행한다, 그러면 국제서위에서 신뢰도 떨어지는 건 물론이고 유네스코로부터 위험에 처한 유산 목록에 올라가거나 정말 심각하면 세계유산 자격 자체가 박탈될 수도 있다, 이런 경고가 국가유산청장 등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자격 박탈까지요? 와, 이건 진짜 국가적인 망신인데요. 그렇죠. 국가 위신하고도 직결되는 문제죠.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게 이 문제가 이렇게 합리적으로 정착을 조율하기보다는 점점 정치적인 대결 양상으로 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최근에 보면 국무총리가 직접 현장에 방문해서 사실상 재검토를 지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네, 뉴스에서 봤어요. 국가유산청장은 계속 유네스코와의 약속, 국제적 신뢰, 이걸 강조하면서 제동을 걸고 있죠. 근데 서울시장은 또 완전 반발하던데요. 대법원 판결 근거로 아니 정부가 왜 서울시 사업에 개입하냐 이러면서 뭐 국무총리한테 공개 토론하자고 제안까지 하고 완전 정면 충돌이죠. 그렇죠. 정치학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을 중앙정부랑 지방정부 간의 어떤 전형적인
거버넌스 실패 사례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거버넌스 실패? 네. 특히 2026년에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고 하니까 양측이 문화유산 보호라던가 토지주 재산권 문제 해결 이런 본질적인 문제보다는 약간 정치적인 주도권을 잡으려는 힘겨루기 성격이 짙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아, 이런 정치적인 대립 구도에서는 사실 합리적인 타협점 찾기가 좀 어렵잖아요. 각자 자기한테 유리한 얘기만 하게 되고. 네, 그러다 보면 결국 정치적인 명분 쌓기에만 집중하게 될 가능성이 높죠. 결국 이렇게 정치적으로 줄다리기가 길어지면 그 20년간 기다린 토지주들 고통은 더 심해지고 또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은 위험해지고 사회 전체의 불신이나 갈등 비용만 계속 커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드네요. 네, 맞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좀 비슷한 사례가 있지 않았나요? 예전에 그 경복궁 정문, 광화문 앞에 떡하니 서 있던 조선 총독부 청사, 어떤 역사 전문가가 이 얘기를 하던데 아, 총독부 청사. 네. 그 거대 건축물이 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 또 경관 훼손 문제 이런 걸 지적하더라고요. 당장에 개발 논리에 밀려서 세계유산의 역사적 경관을 그냥 압도하는 건물이 들어선다면 나중에 우리가 엄청난 비용 들어서 총독부 건물 철거했던 것처럼 또 다른 역사적인 잘못을 반복하는 걸 수 있다. 이런 경고였어요. 생각해 볼 지점이네요. 또 다른 교훈도 있죠. 흥선대원군이 왕권 강화하려고 경복궁 중건을 막 밀어붙였지만 백성들 고통은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하다가 결국 민심 잃고 재정 파탄나고 더 큰 문제를 만들었잖아요. 아, 맞아요. 그런 역사도 있었죠. 네. 아무리 겉으로 보이는 명분이 좋아도 절차적인 정당성이나 사회적인 합의 이런 걸 무시한 결정은 결국 오래가기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죠. 그래서 이쯤에서는 이제 좀 정치적인 싸움은 멈추고 뭔가 객관적이고 절차적인 회법을 찾아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첫걸음이 바로 그 세계유산 영향평가 HIA를 즉각 시행하자는 겁니다. HIA 시행. 네. 정치적인 판단 말고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해서 종묘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합리적인 개발 규모, 그러니까 높이나 디자인 이런 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자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당연히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HIA와 함께 또 중요한 게 그 20년 행정 실패의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피해자잖아요. 토지주들. 이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방안 마련. 이것도 정말 시급한 과제 같아요. 만약에 높이가 조정되면 사업성이 떨어질 텐데 그건 또 어떻게 보전해 줄 거냐 하는 문제죠. 맞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들이 용적률 이전 제도, TDR이라고 하죠. 여기서 제한받는 개발 권한만큼 다른 지역에서 추가 개발을 허용해주는 방안. 아, 다른 데서 개발하게 해주는 거. 네. 아니면 세금 감면 혜택을 준다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방안까지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런 제언들이 나옵니다. 공적 자금 투입까지도요. 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좀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이해관계에서 좀 벗어난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적인 위원회나 공공민간 협의체 같은 걸 만들어서 운영하자. 이런 제안도 같은 맥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또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왜 자꾸 논의가 142m 높이 여기에만 집중되냐는 거예요. 아, 높이 말고 다른 걸 봐야 한다? 네, 문제의 진짜 본질은 20년 행정 실패가 만들어낸 7,250억 원이라는 그 엄청난 부채인데 지금의 고층 개발안은 결국 이 재정 부담을 민간 개발 이익으로 다시 말하면 종묘 경관을 담보로 해결하려는 거 아니냐는 거죠. 아주 날카로운 지적인 것 같아요. 일리가 있네요. 행정 실패의 책임 주체인 서울시가 왜 공적 자금을 투입한다든가 해서 토지주 피해를 직접 보상하고 대신 건물 높이를 낮추는 그런 제3의 기능 왜 적극적으로 찾지 않느냐 이런 의문 제기예요. 이건 정말 책임 소재나 해결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하는 질문이죠. 네. 네, 오늘 이렇게 세운 사구역 문제를 쭉 깊이 들여다보니까 정말 이거 단순히 개발이냐 보존이냐 이렇게 딱 달라서 볼 문제가 아니라는 게 너무 분명해지네요. 그렇죠.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복잡하게 꼬여버린 그 행정 실패의 책임 문제, 또 대법원 판별과 국제 규범 사이의 어떤 법적 해석 논란, 중앙정부와 서울시 간의 정치적인 역학관계,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이에서 정말 오랫동안 고통받아온 토지주들의 그 절박한 현실, 이런 것들이 정말 겹겹이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우리 사회가 과거의 어떤 잘못된 결정이나
정책 실패 때문에 생긴 현재의 이 복잡한 부담을 어떻게 좀 책임감 있게 풀어나갈 거냐, 여기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그 높이, 숫자, 142m냐 아니냐 이 논쟁을 넘어서서요. 우리는 미래의 도시를 만들어 나갈 때 어떤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까요? 개인의 재산권일까요? 아니면 천년 역사의 문화유산일까요? 도시 전체의 미관, 공공의 이익, 이 가치들이 이렇게 정면으로 꽝 부딪힐 때 우리는 어떤 지혜로 그 균형점을 찾아야 할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책임과 비용은 최종적으로 누가 또 어떤 방식으로 나누는 것이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일까요? 여러분이 이 복잡한 질문 앞에서 어떤 답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마 이 질문들을 마음속으로 한번 되새겨 보시는 것만으로도 이 사안을 좀 더 깊이 이해하는 데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한 이 깊이 있는 이야기가요. 세운 사고형 문제를 둘러싼 정말 다양한 목소리들, 그리고 쟁점들을 좀 입체적으로 바라보시고 또 여러분 각자의 생각을 정리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